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거 비과세 등이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인데 이 취득세 부가징수 비과세 등 이런 것은 쉬운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를만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항밖에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가 구성을 했으니까 등록면허세도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정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접근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이제 부가징수 문제부터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 지금 문제집의 자료에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이제 28번 있죠? 취득세 부가징수.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취득세 부가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등. 자, 28번. 자, 페이지로는 24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당연히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일반적으로 매매 등 취득은 이렇게 나오네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가 신고납부가 돼야 되죠. 일반적인 매매 등 취득은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아직 받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나중에 허가가 나오겠네. 그때는 그 허가일이라고 그래. 그때는 그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되기 전에 거래대금이 먼저 완납되면 나중에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돼요. 60일 이내. 동그라미 2항이죠. 자,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상속으로 취득. 자, 국내 주소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은 상속 계실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다? 6개월 이내다. 달의 말일이 중요해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죠. 증여가 요거 동그라미 한번 신설됐죠. 신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자, 증여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틀렸네요. 요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올해 신설돼서 이렇게 해야 돼. 취득일이 속하는 이라고 그래야 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래야 돼.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래야 돼.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돼.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는 증여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틀린 것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동그란 사항이죠. 부동산 취득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 소재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돼.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인 납세지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돼. 부동산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것, 지자체장한테 신고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우항이죠. 동그라미 우항은 비과세죠. 취득세 부과 안 하는 거. 국가나 지자체의 기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세가 비과세 받아. 취득세 안 내요. 부과 안 돼. 왜? 국가 등한테 기속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기부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다시 반대급부로 제공을 다시 받았어. 그럼 무상 사용권을 다시 제공받으면 이때는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한테 기속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여기까지만 나오면 비과세 받아. 근데 문제는 기부하고 국가 등 소유로 귀속시키고 그 기부된 그런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반대급부로 제공을 다시 제공받게 되면 이거는 취득세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당연히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이 아니죠?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그리고 문제 2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자, 일단 취득세는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 특히 법인이라고 그래. 법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100분의 10이라는 거죠. 100분의 20으로 틀리게 잘 나와요.
장부 등에 대한 법인의 장부 등에 대한 가산세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100분의 10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1항 지문 맞고 동그라미 2항 지문이죠. 내가 신고납부 기한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나 등록이라고 나와.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해줘야 돼요. 작년에 이거 옳은 거로 맞게 나왔어요. 신고납부 기한 이내란 말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한다.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2항 지문도 맞네요. 1항도 맞고 2항도 맞습니다. 3항 지문이죠. 취득세 부가징수 틀린 것 3항 지문. 내가 취득된 후라고 그래. 취득이 끝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신고납부입니다. 근데 신고납부인데 이것도 60일 이내 신고납부 해주면 돼.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때 취득된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로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반드시 빼줘야 돼.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야 돼. 근데 문제는 공제되는 이렇게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걸 공제해줘야 돼. 이미 납부한 공제된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는 제외라고 써줘야 돼. 가산세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제외돼요. 가산세는 이미 낸 세금이 아니에요. 신고 납부 등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더 내는 것이지 이미 낸 세금은 아닙니다. 꼭 공제 이렇게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뺄 때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를 만다 제외라고 써줘야 돼. 포함이라고 이렇게 써졌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3번. 꼭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는 제외된다 그래야 돼. 요거 등록면허세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적용. 등록면허세도 중과세 되면 이렇게 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다.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빼준다. 빼주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산세 제외 그래야 돼.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은 그 토지나 건축물 등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죠. 면세점이죠. 이때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를 따질 때는 일구 또는 한 건의 취득가액, 한 건마다 또는 일구 건물 취득가액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토지 건축물만 해당되죠. 토지 건축물을 인접이라고 그래. 인접. 옆에 붙어있는 인접된 토지 건축물의 취득은 1년 이내라고 돼 있죠. 1년 내 취득을 1년치를 전체 한 건이나 또는 일구의 토지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뭘 적용한다? 면세점. 무조건 인접한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인접한 토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1년 내 취득을 뭘로 보자? 전체 한 건 취득으로 보자. 한 건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적용. 1년 이내란 말 중요하죠? 1년간 취득을 한 건으로 보겠다 이거요. 그래서 면세점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항은 작년에 이제 신설된 거죠. 작년에. 자, 채권자 대위권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하려 합니다. 채권자. 원래 소유자, 취득자가 납세무자인데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자, 납세무자, 취득자, 납세무자를 대위하여 해당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죠. 채권자가. 그럼 채권자가 대위권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그래. 지자체장은 이 사실을 즉시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가 돼야 됩니다. 채권자가 대위 납부하면 즉시 통보다. 즉시 통보해야 한다. 즉 납세 의무자한테 즉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채권자가 대위 납부하면 대위 납부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면 이 사실을 납세 의무자한테 즉시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요 끝들이 동그란 5번 끝들이다가 등록 면허세도 적용이라고 써놔요. 등록 면허세도 적용. 그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도 채권자가 대위권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를 대위해서 등록 면허세도 채권자가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등록 면허세도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세도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요. 채권자가.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과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1항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나와버렸네.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은 취득세 부과한다. 맞아.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취득했다. 취득 부과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취득세 비과세죠. 주택법에 따른 거 생각날 거예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두 글자 개수로 인한 취득, 그리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짜리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죠. 근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무조건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자, 우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야. 근데 원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들어봐요.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맞아. 그런데 신탁재산 취득이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이라도 두 가지는 취득세 과세됩니다. 뭐냐면 자, 주택조합 등하고 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취득하고 하나 더 주택조합의 누구 비조합원용의 부동산 취득은 꼭 과세됩니다. 다시 한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가 되지만 두 가지는 취득세 과세된다.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취득과 주택조합에서 누가 비조합원용의 부동산 취득은 꼭 과세됩니다. 과세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항인데 원래 여러분들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해가지고 신고되지 않고 매각하게 되면 100분의 80 중과산세 들어봤죠? 사실상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 안 해. 그리고 매각을 해버려. 취득세 신고되지 않고 그 부동산 등을 매각하게 되면 100분의 80이라는 중과산세가 있잖아. 100분의 80 중과산세. 근데 요 토지 지목 변경 같은 거, 차량 등 종류 변경 같은 거, 과점주 주취득 등 이런 것들은 취득으로 보는 거지. 취득으로 의지되는 거 보는 거잖아. 이러한 지목 변경 등, 과점주 주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이러한 과세 물건은 100분의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아니한다는 거요. 지목 변경, 차량 종류 변경, 과점 주취득 등은 취득세 100분의 80 중과산세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지목 변경 등은 오케이.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등기등록관서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 계획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시장 군수 등한테 알려줘야 돼. 취득세가 내지 않은 상태로 등기돼 있어. 그러면 등록관서장은 떼두면 안 돼.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지자체장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이 사실이 통보돼야 돼. 이거 끝털이다 써요. 동그라미 4번 끝털이다가 등록면허세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등기등록관서장은 등록면허세도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된 것을 발견하면 등록면허세도 해당 지자체장, 시장 군수 등한테 지자체장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알려준다?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줘야 된다. 세금 안 낸 사실을 등록관서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알려준다. 통보해준다. 등록면허세도 적용한다. 다음 달 10일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1, 2, 3, 4, 4개 다 맞네. 4개 다 맞아. 5번이 틀린 것 같아. 자, 우리 취득세 부과 중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5번 봐. 고보락장 고주택 이걸 사치성이라고 그래. 사치성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존속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된다. 무조건 틀렸네. 사치성 재산은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임시건축물이라도 무조건 중과세 한다요. 사치성 재산인 고보락장 고주택 등은 존속기간 1년 초과 이후에 상관없다니까. 상관없어. 이런 임시건축물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과세요.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에 해당되면 무조건 과세다. 1년 초과 이후 안 따진다. 무조건 과세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30번에다 별표 쳐놔요. 다 별표해야 될 문제인데 특히 30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좋은 문제니까 별표 쳐놓고요. 그 다음 31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으로 돼 있네. 옳은 것으로 가야 돼.
1학년이죠. 이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네. 신탁 등기까지 병행된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위탁자로부터 맡겨요. 수탁자한테 신탁 재산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한다. 틀렸네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말 들어있고, 그리고 신탁 등기까지 병행도 됐고, 또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신탁 재산을 이전되는 거잖아. 이런 것 비과세 부과한다. 틀려. 비과세가 돼야 돼. 이것도 비과세줍니다. 신탁 기간이 종료돼.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자로 이전해야지.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위탁자의 명의로 이전해야죠. 이런 것까지도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다음에 요 동그라미 2번 건축법에 따른 방금 봤어. 공동주택 대수선은 취득세를 무조건 부과한다요. 건축법에 따르잖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대수선은 내력벽 등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 이런 대수선의 경우는 무조건 취득세 부과한다로 가야 돼. 그다음에 동그라미 3항이죠. 이것들 외국 정부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다만 우리 정부기관의 우리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버리네. 그때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해버리죠. 우리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되면 우리도 그 나라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함께 부과돼버립니다. 옳은 것은 3번이에요. 옳은 3번입니다. 자, 3번 답이 나왔고, 동그라미 4번인데, 자, 여러분 사실상 취득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다. 그게 동그라미 매각. 신고되지 않고 취득세 신고되지 않고 매각되면 100분의 80의 가산세. 이를 우리는 네 글자로 중가산세라고 그러죠. 근데 조금 전에 했어. 토지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제 주식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것, 취득 의제되는 것, 취득 보게 되는 것은 100분의 80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지목 변경 등은 100분의 80 중가세 적용 안 합니다. 하여튼 신고되지 않고 매각되면 취득세 중가산세는 100분의 80으로 가야지 100분의 50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어요. 그러면 매각했으면 이 사실을 또 지자체 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이 매각 통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해가지고 국가 등이 매각된 사실을 통보를 해줄 때는 요거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60일로 틀리게 자주 나와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누구에게 얼마 매각했다. 이런 사실을 지자체 장한테 통보된다. 다음 달 10일, 매각일로부터 30일. 매각 통보는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매각일로부터.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옳은 것은 3번만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네요. 틀린 것. 자, 여러분 취득세 납세지는 보통 이제 취득 물건 소재지가 되거든요. 근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될 때도 취득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게 돼.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또 같은 하나의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나누는 것을 안분이라고 그래. 나눈다. 취득세 납세지는 일단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소재지가 돼야 돼요. 근데 부동산 소재지 등이 돼야 돼. 근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취득 물건이요. 취득자 주소지 말고 취득 물건 소재지.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소재지별로 나눠서 내야 돼. 이거 취득세 납세지요. 등록면허세고 틀려요. 소재지별로 나눈다. 네 글자 소재지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 두 글자 나왔네.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네. 이런 개수로 인한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지. 비과세지. 비과세. 물론 가로 안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비과세 제외돼요. 과세된다 이거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제외돼서 과세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을 제외한 주택법에 따라서 이루어져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거 9억 원 이하짜리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자, 동그라미 3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예요. 과점주가 아니에요. 40%밖에 투자 안 했어.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지분을 더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인해서 60%가 됐어. 그럼 60%가 돼가지고 최초로 과점주가 돼버렸네. 그러면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에 이 과점주주 60%를 모두 취득으로 해버립니다. 모두 취득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아닌 40% 주주가 나중에 증자 등을 통해서 60%로 되면서 최초로 과점주가 됐네. 그러면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에 얼마를 취득으로 봐? 과점주주 지분 60%, 요 과점주주 지분 60% 전체를 뭐 한다? 한꺼번에 모두 취득으로 해? 모두 취득으로. 설립 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그 과점주주 지분 전체를 모두 다 한꺼번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60%를 모두 취득으로 본다. 오케이? 3번 지문도 맞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하면 쉬면 돼. 동그라미 4번입니다. 증여나 기부 등 무상승계로 취득된 물건입니다. 그러면 취득일에 등기 등록을 이미 한 이후라도 화해조서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60일 이내 입증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요거 틀렸어. 등기 등록한 후라도 그러면 틀려.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 무효가 되려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0일 이내 해제 사실이 입증돼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죠. 근데 등기 등록한 후라도 그랬죠. 4번이 틀린 것이 되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 무효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취득세 낼 때 두 가지도 같이 내야 돼. 부가세, 빚내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그래.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것까지 같이 신고 납부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를 본세로 하고 따라 붙는 세금은 뭐뭐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요까지 함께 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자, 취득세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자, 1항 신탁재산의 취득이죠. 그리고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신탁재산을 이전하게 되죠. 신탁기간 종료됐기 때문에 신탁 등기까지 같이 병행됐죠. 당연히 비과세는 1번이죠. 신탁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위탁자로 이전해야 될 거 아니야. 신탁 등기까지 병행해서 비과세예요. 그거 비과세요. 비과세. 그러니까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의 대상은 1번이요. 나머지는 다 과세요. 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과세됩니다.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그 취득자에게 부과됩니다. 취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취득자에게 과세돼요. 그 다음에 배후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으로부터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 무상취득도 취득세 내야 돼. 무상취득 취득 내야 돼요. 과세돼요. 무상취득.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 유상취득이죠. 무조건 취득 내야 됩니다. 이런 거.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이죠. 증여든 무상취득도 취득으로 보는 거고 유상취득도 다 취득 내야 돼. 그 다음에 5항은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이거 써졌네.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요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그 부동산 취득 그러면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 자, 우리 증여든 무상 취득도 취득세 내야 돼. 그다음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유상 취득도 취득으로 보는 거고 또 요 조합주택용 부동산 취득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야. 이거 2, 3, 4, 5번은 취득세 다 과세되는 거예요. 과세돼. 과세되는 거예요. 과세돼. 부과되지 않는 것은 1번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취득세에 대한 마지막 문제네. 자, 1항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서 아직 허가를 안 받았네. 받기 전이란 말 들어있어. 허가 받지도 않고 거래대금만 미리서 완납했다. 돈만 미리서 완납했다. 그러면 나중 허가일이라고 그래. 또는 허가 지정 해제일로부터 그때는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이 먼저 완납되면 나중에 허가 받을 거 아니야. 허가가 지정 해제되거나
그럼 그 허가일 또는 해저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1항 맞습니다. 허가가 늦게 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국가나 지자체의 기소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이죠. 취득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죠? 국가 등한테 기소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 자,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다. 근데 지자체장이 경정하기 전에 그랬어. 경정하기 전에 시가 인정액으로 내가 수정 신고해버리면 나한테 무신고니 과소신고 등 이러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 아니한다로 가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경정하기 전에 내가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해줘 버리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그럼 3번 자체에다 동그라미 별표 쳐놔. 올해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 보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고하고자 해. 그러면 취득자의 주소지로 나왔네. 부동산 취득이면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지지로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한테 신고 납부해야 돼. 부동산 취득 그러면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부동산 소재지로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한테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동그란 5항입니다. 자, 취득세가 경감받았다. 일부 감면을 경감받았다. 일부 감면받았다. 근데 나중에 취득된 후에 추가 추징 대상이 됐네.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주는데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반드시 공제를 해. 근데 공제되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 가산세 제외. 자, 일부 감면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내게 되는 상황이 생겼네. 그러면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은 빼줘야지. 그리고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 사유 발생일로부터. 근데 빼주는 이미 낸 세금의 가로 안에 가산세로 한다. 제외라고 써줘야 돼. 네? 오케이. 그래서 5번 지문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이 5번 끝에다가 등록면허세도 적용 씁니다. 등록면허세도 적용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까? 두세 문제가 절대 안 빠져나가요. 내용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 28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내용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많이 내면 2문제예요. 근데 올해도 한 문제 낼 거라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만 풀고 오늘 오전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쭉 넘기면은 그 페이지 31페이지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만 이렇게 하려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나중에 꼭 요거를 다시 더 바라는 의미로 이론들을 쭉 정리해놨어요. 꼭 나중에 이거 다시 볼 때 이거 이론도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는데 그 31페이지 3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내용 다 정리하고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등록면허세 이제 옳은 것 35번부터 봐요. 자,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것 1항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이전합니다. 이전할 때 그 성명의 복구 등, 채권자 대의적 등기를 쳤네. 이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무조건 틀린 거네요. 일단 틀린 거요. 여러분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요, 일체의 모든 성명 복구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그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요. 있다요. 누가 채권자 대의적 등기를 하든 국가 등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소유자에게. 무조건요. 채권자 대의적 등기는 모두 다 일체의 성명의 복구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비과세 틀렸어요. 무조건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어. 다만 채권자가 대위하여 뭐요?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대위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항입니다. 자, 동그라미 2항도 너무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고 돈만 납부하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등록 전까지요, 신고되지 않고 납부만 하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 납부로 봅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로 보니까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그럼 등록면허세는 신고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어도 신고 납부가 된 거야. 신고까지 하고 납부를 된 것으로 본다니까요. 무신고니 과소신고든 가산세가 부과한다 틀려.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돼. 상속은 1천분의 8이에요. 15가 아니라. 증여 등이 1천분의 15가 맞고 증여 기부는 1천분의 15가 맞아. 1천분의 15가 맞고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표준세율은 부동산 가액이다 곱하기 1천분의 8이 돼야 돼. 등록면허세 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하는 경우가 있죠. 채권 금액으로. 그러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면 무조건요. 끝들이 무엇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고 무조건 맞아. 채권 금액이 없으면 뭘 채권 금액으로 봐버리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후 제한 후 목적이 된 금액을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후 제한 후 목적이 된 것 이런 금액을 뭘로 본다? 채권 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등기 신청입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 그럼 채권 금액으로 해야 돼. 그러면 등기 신청서상 채권 최고액이 있어. 채권 최고액이 있으면 그런 채권 최고액을 뭘로 봐버려? 채권 금액으로 좀 봐버립니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이런 걸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아요?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별표 3개짜리 수없이 많이 나왔어. 16번 냈어. 지금까지. 작년까지. 수없이 많이 냈습니다. 4번이 정답. 동그라미 우항 지문을 보죠. 자, 동그라미 우항 지문은 자, 등기 등록 원인행위가 무효나 취소되면 그러면 그 등기 등록이 말소돼요. 그러면 당초 처음에 등록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까지 함께 소멸됩니까? 그러지 않죠. 자, 여러분들 3월 10일 날짜로 정당한 절차에 등록됐다. 가지고 등록면허세가 과세됐다. 근데 5월 20일 날에 요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되어 3월 10일치 등록을 5월 달에 말소 등록을 쳐. 말소 등록을 치더라도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 영향이 미친다,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요. 예? 이미 등록에 대해서 나중에 무효나 취소되어 말소 등록을 치더라도 이미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 이 말소 등록이 영향이 미친다, 안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3월 10일 등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요. 그대로 유효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까지 함께 같이 다 소멸한다? 말소 등록을 치면 이미 등록된 3월 10일치도 납세의무가 같이 소멸한다? 그럼 안 돼요. 영향이 뭐요? 없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5번도 틀렸어. 맞는 것은 몇 번만 맞다? 4번. 자, 그 다음에 36번을 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등기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찾아야 돼.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에 대해서 공부에 등기 등록을 하잖아. 자, 밑줄은 이거예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등록을 하는 자라고 그래.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부 등록 부상의 등기 권리자다. 등록 부상 등기 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록을 하는 자죠. 그래서 맞고요. 맞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이에요. 간명의로 등기를 치게 됩니다. 을이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의 미등기 건물을 채권자 을이
등기를 간명의로 쳐. 그럼 등록면허세 납부문은 가백이 있지 명의다. 채권자 을이 등기를 치는데 간명의로 보존등기 치잖아. 간명의로 등기 치잖아. 그럼 명의자 누구에게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다? 간명의로 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취득세도 동일. 취득세도 적용. 자, 취득세로 부과될 때도 명의자 누구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가백에. 등록면허세로 과세될 때도 가백이 있는 거예요. 간명의로니까.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이죠. 회사가 정리되거나 특별정산 문 닫게 돼. 특별정산, 회사 문 닫게 돼. 법으로 촉탁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회사 정리나 특별정산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 맞는 거네요. 맞는 설명이야 지금. 동그라미 4번인데 금융기관 A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럼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을거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A은행이 설정 등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자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맞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들 법원의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려고 보존 등기를 먼저 선행합니다. 가압류 등기를 치려고 보존 등기를 먼저 내요. 그러면 먼저 치는 가압류 등기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5번이 틀렸습니다. 그 소유권 보존이라 그래. 소유권 보존 등기자에게 과세됩니다. 과세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보존 등기를 먼저 쳤네. 그러면 선행되는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소유권 보존 등기자에게 과세됩니다. 과세되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5번이 틀린 겁니다. 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및 세일로 틀린 것 그랬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보통 부동산가액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하는데 채권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어. 이건 또 채권 금액에다 곱하기 1,000분의 2로 합니다. 맞아요.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에다 1,000분의 1을 적용. 근데 담보 가등기는 또는 채권 금액에다 1,000분의 2. 맞아.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에다 1,000분의 2. 부동산가액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야. 여기다 1,000분의 1을 적용해야 되죠. 맞아.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이요. 보존. 소유권이요. 부동산가액으로 해. 1,000분의 8 맞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가액으로 하면서 1,000분의 8을 곱해준다. 전세권 설정 이전. 전세권으로 돼 있네. 전세금액 곱하기 1,000분의 2. 전세금액에다가. 임차권 소멸에 따른 말소 등기, 소멸에 따른 등기네. 소멸에 따른 등기는 기타 등기로 봐. 기타 등기로 보고 건당 한 건당 6,000원이다 그래야 돼. 소멸 등기. 소멸 등기는 한 건 소멸 등기마다 건당 6,000원이지. 월 임대차 금액이 1,000분의 2. 월 임대차 금액이 1,000분의 2는 임차권 설정이요. 임차권 설정 등기요. 임차권 설정 등기라면 맞아.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요. 근데 말소 등기는 그 밖에 기타 등기로 보고 한 건 임차권 말소 등기 칠 때마다 6,000원이야. 앞으로 권리 소멸에 따라 말소 등기는 한 건 말소할 때마다 건당 얼마씩이다? 6,000원이다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에다 1,000분의 2. 설정 등기로 나면 월세 금액의 1,000분의 2. 말소 등기, 임차권 말소는 그 밖에 기타 등기로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항, 동그라미 상이 정답이고, 동그라미 우항,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죠. 등록면허세도 탄력세율 적용이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4번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만 틀린 게 돼요. 제가 오늘 그 등록면허세 문제까지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예, 재산세부터는 다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꼭 내용 읽어옵니다. 예? 읽어와요. 그리고 뒤에 답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까지 알려주고 그러면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좀 풀어오시면 제가 좀 부드럽게 나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미래서 좀 공부를 해오시고 저한테 설명 들으면 훨씬 좋을 거라 봐요. 자,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등록면허세 문제까지 풀 거니까요. 38번을 보도록 합니다. 38번.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1항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때 과세 표준은 소유권이야. 소유권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은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뭐요? 등록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야.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야. 이때는 등록당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된 가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원칙적으로 등록당시 가액인 납세의무자가 신고된 가액 맞아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 등록 당시에 만약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된 것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됐네. 신고가 없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돼. 그럼 뭘 넣는다? 시가 표준액. 방금 동그라미랑 납세 의무자의 신고된 가액으로 한다가 원칙이야. 원칙적으로. 근데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된 것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그러면 뭘래? 시가 표준액. 맞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 설정이다. 이전 등기다. 요역지 가액으로 해야지. 남의 거 승역지로 하면 안 되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가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 가액으로 합니다. 지역권 설정 이전 등기는 무슨 가액으로 해?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야. 승역지 가액으로 틀렸어. 정답은 3번이에요. 동문 4번 등록면허세인데 신고서상 금액하고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가 있어. 무조건이야 이거. 공부상 금액으로 해야 돼. 신고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면 뭘 한다? 공부상 금액으로 다 나올 만한 지문들이에요. 동그라미 3번이 틀렸습니다. 5항 지문. 5항 지문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 동그라미 5번에다 별표 3개 수없이 많이 나왔죠. 이것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이란 등기는 채권 금액 4글자에 다 크게 동그라미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것. 이거를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를 부동산 가액으로 32회 때 틀리게 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등기는 대출과 관련된 등기라고요. 대출과 관련되는 등기니까 무엇으로 과세 표준을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되지 부동산 가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부동산 가액으로 틀리게 여러 번 내요. 꼭 채권 금액으로 한다. 4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등기 채권 금액으로 돼야 돼.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이 문제에서 이건 채권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5번 지문 맞고 몇 번이 틀렸어요? 동그라미 3번이 틀렸죠? 요역지 가액으로 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은. 자, 그 다음에 3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설명이 다 틀린 것. 자, 이거 동그라미랑도 수없이 많이 나왔네. 자, 오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낼 때 취득을 원인으로 이렇게 취득 원인 소유권 등기는 취득 원인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 원인 소유권 등기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돼. 취득을 원인이란 말 들어가.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이요. 근데 문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할 때 등록 당시의 재평가 등으로 가액이 달라져 버렸네. 달라져 없어? 무조건요.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돼. 변경 전으로 돼 있네. 무조건 1번이 틀렸네요. 변경된 그래야 돼. 변경된 그러니까 그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게 되면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니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재평가 등으로 금액이 달라졌다니까. 달라졌으면 새로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돼요. 변경 전으로 틀리게 자주 나옵니다. 동그라미 2항은 맞아. 등록면허세는 자, 요거지 중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 이 등록하기 전이라는 것이 등기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접수일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지자체 장관 때 신고 납부,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등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한테. 자, 동그라미 3번 더. 이것도 출제가 됐는데 요 소멸에 따른 모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표시 변경, 구조 변경. 그러니까 말소 등기 각종 변경이라 그래. 변경 등기 등. 이런 것들은 그 밖의 기타 등기로 봐. 그러면 그 밖의 기타 등기로 본다는 것은 등기 건수로 합니다. 몇 건? 등기 칠 때마다 건 단위로 세금 계산해. 한 건마다 6,000원씩, 한 건마다 몇 건, 한 건마다 6,000원을 곱해서 계산해. 6,000원을 과세입니다. 몇 건마다.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건수로 계산해요. 한 건마다 얼마? 6,000원. 맞아요. 건수로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부동산 등은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 등록을 하네. 그러면 취득세가 면세받으면 등록면허세로 돼. 근데 보통은 우리가 취득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돼. 왜? 취득세로 내니까. 취득으로 하게 되면 취득세로 과세되고 등록면허세 과세에서는 제외시켜 주는데,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물건. 그러면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됐다라고 그래. 그러면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됐네, 소멸. 그럼 그 소멸한 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 반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를 해주는데, 근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돼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된 그러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과세돼야 돼. 이런 경우는 등록면허세 과세 포함시켜줍니다. 취득세 소멸이 되면 납세 의무 소멸이 된 것은 등록면허세 과세로 포함돼야 돼. 그래서 꼭 4번 지문 맞아. 4번 지문도 별표 쳐라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라고 돼 있어.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돼. 그러면 우리도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 함께 부과해야지.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되면 외국 정부 등록도 과세돼. 맞아요. 그러면 몇 번만 틀린 것이 됩니까? 1번만 틀린 것이 되죠. 변경된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시 이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옳은 거이네. 동그라미 1항은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장 납입으로 납입 증자 등 이러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 부과한다요. 왜? 지금 이건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 회사가 정리나 특별청산으로 돼 있으면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 비과세. 근데 이건 회사 정리나 특별청산이 아니야.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오히려 돈이 납입되거나 증자 등이요. 이러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 자, 옳은 것을 찾아라고 그랬어. 동그라미 2항 부동산 등기 신고 납부 기간은 7일부터 60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등록을 하기 전, 등록면허세는 무조건이야. 등록을 하기 전 등기 신청서 접수일, 부동산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이 된 거면 안 돼.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무조건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틀렸네, 이것도. 1항도 틀리고 2항도 틀렸네. 3항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았다가 나중에 등록면허세 추가 징수가 대상이 됐어. 요거 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이것까지도 신고 납부해야 돼. 이미 등기를 마친 후에 나중에 비과세 받았는데 나중에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를 이 지자체장한테 신고 납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은 겁니다. 비과세 받았다가 다시 내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 맞아요.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 세금이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보다 적으면 없는 것으로 틀려. 그 밖의 등기세율인 6,000원으로 한다요. 6,000원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등기를 쳤는데, 소유권 등기를 쳤는데 그 밖의 등기세율인 6,000원 세금보다 적어버려. 그럼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럼 틀리지? 얼마 최저 세금으로 낸다. 그지? 그 밖의 등기세율 6,000원으로 최저 과세해야지요. 6,000원보다 적으면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으로 과세해야 돼.
그럼 4번도 틀렸네. 6천원 과세해야 돼. 5번 갑이 비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비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치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납세의무자는 갑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저당권자인 비은행이요. 비은행이 납세의무자요. 어떤 부동산에다 저당권 등기를 치든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자의 누구에게 있다? 채권자 비은행에게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저당권자 비은행, 저당권자인 비은행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맞는 것은 동그란 3번만 맞죠?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자, 등록면에서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 등록면에서 세금 내는 거 옳은 것, 1항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소멸에 따른 등기, 소멸에 따른 등기 과세대. 정답은 1번이요. 한 건당 6천원 과세요. 소멸에 대한 등기 한 건당 6천원 과세한다니까 소멸에 따른 등기 과세대. 그리고 등록면에서 과세하는 경우는 옳은 것은 1번이요. 소멸에 따른 등기 한 건당 6천원씩 과세대. 나머지는 다 비과세. 자, 비과세. 무덤이나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비과세. 등록면에서 비과세. 취득세는 무덤, 묘지는 취득세는 내더라도 등기 무덤에 대한 등기는 등록면에서는 비과세. 등록면에서는 비과세. 그 다음에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 착오 등으로 인해서 단순한이라고 나와. 그들이 단순한 회복, 경정, 등기 등록, 단순한 표시상, 단순한 회복, 경정,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 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 등기를 단순한 회복, 경정, 등기 등록 비과세지? 비과세. 그 다음에 동그란 4번은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은 그랬어. 않는. 우리 정부 등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그러면 외국 정부 등기 등록도 함께 비과세 주지.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외국 정부 등록은 함께 비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우항 지문도 비과세 되는 거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등기 등록을 치거나 압류 해제에 따른 등기 등록. 누가 압류 등기 등록을 치거나 압류 해제를 따른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등록을 하는 거잖아. 세금 안 낸 거 재산에다가 압류 등기 등록, 압류 해제 등기 등록.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이죠. 그러니까 등록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럼 몇 번만 과세된다? 1번. 나머지 2, 3, 4, 5는 비과세야. 비과세. 등록면에서 비과세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2번, 43번 두 문제만 풀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41번도 요 비과세 대상, 41번도 좋은 문제입니다. 꼭 소멸 등기 과세한다는 거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42번 등록면허세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항 무덤이나 묘지, 무덤이나 묘지,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비과세, 무덤이나 묘지, 토지 등기 비과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나누면 돼.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라고 나와. 두 군데 이상 걸쳐 있어가지고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딱 이렇게 나오면 영업장이나 사무 소재지 그럼 틀려.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그래야 돼. 등록관청의 소재지로의 소재지. 등록관청으로 가야 돼. 영업장 사무소로 가면 안 돼. 다시 한번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 두 군데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될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자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자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지자체별로 부과될 수 없다. 등록관청으로 하면 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4방은 이미 봤죠. 내가 취득세에 설명한 바 있어. 등록면허세도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조객을 등기 등록 관세장이 발견하면 이 사실을 시당 군수 등한테 통보해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라. 등록면허세 부족한 거 발견하면 통보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시당 군수 등 지자체장한테 통보해주면 돼요. 그래서 3번 지문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자, 이것도 나오네 이거. 은행업, 할부, 금융업, 사회기반시설, 의료업도 써놔도 돼. 의료업 등. 이러한 도시에 필요한 업종은 등록면허세를 중과세를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할부, 금융업 등은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도시에 필요한 업종이잖아. 할부, 금융업, 은행업 등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왕 지문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자 이거 가산세 합해야 된다. 가산세 합한 금액 가산세 합해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가징수돼.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합한 금액으로 해서 보통징수방법으로 동그라미 우왕 지문도 자주 나오게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무조건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마지막 문제 43번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자, 틀린 것 1항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를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 의무자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이다 밑줄 있다이다. 그리고 또 써놔요. 취득세도 적용. 취득세도 채권자가 대위권에 의해서 취득세도 채권자가 신고 납부할 수도 있죠. 등록면허세도 채권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채권자가 대위에서 신고 납부하면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라 그랬죠. 맞아요? 즉시 통보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지문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크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등록관청.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등록관청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미 설명한 바 있어. 등록을 하려는 자가 자 신고는 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세금을 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그래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한다? 틀렸네. 여러분들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하더라도 뭐가 된다?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세금만 내도 돼.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요.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버려. 3번이 정답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만 해도 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요. 3번이 정답. 동 4번. 자, 공유 건물 요거는 또 언젠가는 낼 거예요. 공유 건물에 대해서 연명으로 여러 사람이 보존 등기를 치네. 연대 납세무자가 된다 이다 밑줄. 연명으로 보존 등기, 공유 건물 연명으로 보존 등기, 연대 납세무자가 된다 밑줄. 맞아요. 그리고 동그 3번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있어. 비영리법인을 포함해가지고 비영리 포함에다 밑줄 포함.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서 법인이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등기를 쳐. 그러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지? 100분의 300, 100분의 300.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 전입 등 등기 내면 100분의 300. 그리고 5년 이내까지 포함. 5년 이내 증자 등기 포함. 5년 내 설립 설치 시로부터 5년 내 증자 등기까지 포함해서 100분의 300. 예? 100분의 300. 단 산업단지는 제외된다. 생각나요? 산업단지는 제외.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되죠? 100분의 300. 증자등기 5년 내 증자등기까지 100분의 300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43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43번까지 풀었는데 다 있죠? 네? 등록면허세 내용 다 있죠? 제가 또 누구요? 문제로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 야, 이것만 잘 정리하면 좀 자신감이 생기죠? 예. 나머지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까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